안녕하세요, 지영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MBTI입니다. 요새 인터넷에 나온 성격 유형 검사들이 이제 질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되는 사이트로 저의 MBTI를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INFP라는 항목이 저의 MBTI로 선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제 MBTI INFP에 관하여 그리고 저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성격 INFP는 열정적인 중재자 유형입니다. 중재자형 사람은 최악의 상황이나 약한 사람에게서도 좋은 면만을 바라보며 긍정적이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진정한 이상주의자입니다. 간혹 침착하고 내성적이며 심지어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처럼 비추어지기도 하지만 이들 안에는 불만 지피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열정의 불꽃이 숨어 있습니다. 인구의 대략 4%를 차지하는 이들은 간혹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일단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이들 안에 내재한 충만한 즐거움과 낭만을 넘치는 영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면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 간의 다양한 면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좋은 면을 찾으려고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INFP를 지금 요 사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이상주의자라는 표현이 자주 언급되곤 하는데 이상보다는 바램이 많은 것 같다 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특히 저한테는 저건 저랬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마음이 넓어지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같은 자그마한 바램들이 제 속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처럼 비추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자기 방어 체계일 수도 있고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나랑 맞는 사람을 만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열정도 속에는 존재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논리나 단순한 흥미로움 혹은 인생의 실용적인 부분이 아닌 그들 나름의 원리 원칙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더욱이 성취에 따르는 보상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여부에 상관없이 순수한 의도로 그들의 아름다움이나 명예 그리고 도덕적인 양심과 미덕을 쫓으며 나름의 인생을 설계해 나갑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생각과 행동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는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의 생각 뒤에 숨은 동기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는데 이는 자칫 이들을 외톨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리 원칙에 근거한다기보다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저에 있어서는 더 맞는 표현인 듯 싶습니다. 더욱이 단면적인 부분보다는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이 살아가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순한 동기로는 어떠한 행동을 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상이나 불이익과 같은 결과적인 것들에 대해서 100% 신경 안 쓴다는 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결과들보다 내가 얻고자 하는 의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들이
존재한다면 그런 것들로 인생을 설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의미한 것들로 인생을 채워 나간다면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마땅한 일로 여겨지는 게 어떠한 당연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싶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 나를 형성하다 보니 그로 인한 어떤 타인과의 교류, 연결점들이 부족하게 될 수 있고 자신만의 세계가 구축되게 되어서 어떤 외톨이로 보일 수 있는, 어쩌면 당연한 순서를 밟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시간들을 버티면서 나라는 존재를 단단히 한다면 설령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외톨이라 하여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글들이 저랑 비슷한 성격이신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재자형 사람이 가장 가진 큰 장점은 적절한 은유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상징화하여 다른 이들과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직관적인 성향은 이들로 하여금 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하게 합니다. 이를 비추어 보면은 여러 유명 작가 그리고 배우가 이 성격 유형에 속하는 것이 그리 놀랍지만은 않습니다. 중재자형 사람에게 있어서 본인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은 종종 작품에 자신을 투영시켜 세상을 탐구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은유나 깊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 생각을 상징화. 이건 어쩌면 지금의 귀감의 언어가 증명해주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본인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결국 그 세상으로 본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다른 외향적 성격 유형에 속하는 사람과 달리 중재자형 사람은 소수의 몇몇 그리고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한 가지 목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등 한 번에 많은 일을 달성하려 하지 않습니다. 만일 모든 사회학을 근절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 이들의 에너지는 빛을 잃고 좌절감을 맛보거나 처한 상황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밝은 장밋빛 미래를 함께 꿈꾸며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중재자형 사람은 선을 위해 하던 행위를 갑자기 멈추거나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일조차 등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깊은 생각의 나락으로 자신을 내몰아 이론적 가설이나 혹은 철학적 논리에 빠지기도 하는데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지켜보지 않으면 이들은 연락을 끊고 은둔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후 이들을 현실 밖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주위 사람들의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것을 찾게 되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더 만드는 것보다 나를 존중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하는 게 의미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저 생각의 나락이란 말이 정말 공감되는 부분인데 한번 그 우물에 빠지면 정리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생각들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제 스스로의 의지로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건 귀감의 언어 2화에도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깊은 나락에 빠져있던 이들도 봄이 오면 다시금 봉오리를 피우는 꽃과 같이 이들의 애정 어린 마음과 창의적인 생각, 이타주의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생각 역시 제자리로 돌아와 자신뿐 아니라 곁에서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뿌듯함에 미소 짓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실적 논리나 현실적인 유용성의 관점이 아닌 넘치는 영광과 인간의 친절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앞에서 나락에 빠진다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또 마냥 그렇게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다시금 원래의 나로 돌아와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사실이나 논리들과 같은 현실적인 것들이 아닌 인간적이고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신념들로 세상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MBTI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재영TV였습니다. 안녕!